네, 저는 강남구 소재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 4년간 진학부장을 하면서 그 수시 전형, 특히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그 특기자 전형에 특별한 성과를 냈었는데 그런 노하우를 지금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부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MMI 구술 면접, 그리고 수시 지원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종로학원에서 그 컨설팅 상품 3가지 특가 상품이 있는데요. 먼저 그 특가 상품을 소개하자면 그 수시 6개 지원 대학 선정하는 컨설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한 다음에 그 완성한 것이 이제 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해주는 그 자기소개서와 컨설팅 상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심층 자소서 컨설팅 상품이 있는데 1대1로 그 선생님과 함께 그 학생부를 보면서 키워드를 잡고 대면 점삭 3회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신청하시면 오늘 특히 10% 정도 DC 해주신다고 하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지금 이 시점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과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한 꿀팁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기말고사 후에 챙겨야 할 꿀팁인데 우선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정시 합격권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랬을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진학 선생님, 진학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슈 전문가를 통해서 정시 합격권 여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100분이라든가 표준 점수로 가늠할 수 있죠.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부를 보면서 지금까지 있는 2학년 때까지 있는 학생부를 보면서 우리 전공학과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 목표대학의 전공학과를 정해야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겠죠.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전공학과를 결정한 다음에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시점인데 우선 보통의 경우에는 1번서부터 쓰다 보면 한 달 내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3번, 1번, 4번 이렇게 쓰는데요. 그 이유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좀 심화된 부분 그런 활동들 그리고 학업적 역량을 다시 말하면 1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발표 대회 등을 중심으로 쓸 수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체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발표 대회에 그 내용의 어떤 자기 생각을 주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활동들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활동의 과정 중심으로 쓰고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 3개입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 3개인데 2개를 써야 할까, 3개를 써야 할까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내용이 좀 심층적으로 잘 되어 있는 학생은 2개를 쓰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내용보다는 좀 다양하게 많이 했다 그러면 3개를 작성해서 500자씩 1500자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2-1번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학업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활동으로 주로 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활동, 학업적 역량이 아닌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양한 활동을 또 보여줘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번을 쓴 다음에는 이제 3번을 쓰게 되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인관계라든가 공동체의식,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학생 같은 거 작년에 보니까 3번 항목의 맨 마지막 부분에 시를 써놨어요. 시. 그러면 이게 천자라는 어떤 그
글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자기가 활동한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래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 관련 활동들을 갈등에서 협력을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 나눔이나 배려를 실천하는 활동들을 잘 녹였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 쓰다 보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는구나 하면서 조금 훈련이 돼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구나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페이지이고 첫인상이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써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3등급에서 1등급 이렇게 뭐 올라갔다 이런 것도 쓰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이제 심층 활동한 내용 또 전공적과성으로 연계돼서 다른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이 서로 연계되는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창의 융합적으로 전개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1학년 때 5.7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3.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또 3학년 때 이번에 1.57이 됐어요. 제가 연관 프로그램 하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쓰더라도 그 내용들의 공부를 플랜을 작성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 중에서 심층적으로 3학년 때 성적이 올라갔으니까 3학년 때 보고서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나 이런 심화 활동에서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심층적으로 그리고 창의 융합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1번까지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3학년 같은 경우 아직 학생부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항목은 그런 경우는 이제 보완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세부 특기 사항을 기록하고서 선생님들께서 방학을 맞이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생활기록부는 8월 31일까지 기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다시 수정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주문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거나 발표를 한 경우도 있지만 발표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나름대로 이번 방학 때 좀 준비해서 나름대로 선생님께 제출을 하거나 또 선생님께 설명을 드려서 보완할 수 있는데 특히 학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자신문반을 하던 학생이 언론인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언론인이 되고 싶은 학생인데 갑자기 5월달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한의학과를 가고 싶대요. 문과 학생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넘나들죠. 이과 문과를. 그래도 어떻게 연결을 해냈는가 하면은 영자신문이니까 영어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언론인으로서도 이제 살려서 국제 언론인 이렇게 진로 희망사유에 쓰고 또 하나 이제 보건의료인 해가지고 국제 보건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개를 진로 희망에 쓰고 진로 희망사유에 이제 쓰기 위해서 미세먼지 관련으로 한의학 관련 내용을 조금 보고서도 내고 발표도 해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 지원을 하고 연세대학교는 또 이제 국제 언론인, 국제 보건 전문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창의 융합 전형, 그죠? 하스 계열에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한의학과도 넣었죠.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진행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전공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공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심층적으로 좀 탐구해가지고 보완할 사항들을 나름대로 세특에 넣어야 될지 동아리 활동에 보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독서 활동에도 보완할 수 있겠죠. 독서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8월 31일까지 우리가 보완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 예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내신 보지 않는 전형에 5.2등급도 그저 합격을 시키고 내신 수능은 3.5등급 내지 4등급 나온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에 합격시킨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3학년 1학기 때 끝까지 그저 보완을 해서 학생부를 보완해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내용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쓰면서 학생부도 아직 8월 30일까지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보완해 나갈 때 주로 이제 3학년 때 학업적인 역량이라든가 전공적합성 관련 활동 중심으로 해서 보완을 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목을 들어가긴다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되 나름대로 확장되는 활동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번 학문을 쓰기 전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6개 대학을 이제 선정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전공학과, 그러니까 목표 대학에 하나나 2개 정도만 정해서 쓰다가 이제 6개 대학을 정해야 되겠죠. 6개 대학을 정해서 진로 희망과 아까 얘기했듯이 진로 희망도 다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진로 희망 사유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니까 학생부 보완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 사유까지 보완을 하면서 4번 항목을 써야 되겠죠. 우리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 활동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4번 항목에 그 3개의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독서 활동 작성할 때도 우리 보통 다른 학교에서 지원 동기하고 학업 계획서 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 관련 그 독서에 묻어날 수 있도록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대학에서는 4번 항목이 이제 지원 동기라든가 학업 계획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1, 2, 3분에 쓰지 않은 내용들 있죠. 1, 2, 3분에 쓰지 않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열심히 했던 활동들도 좀 쓰고 우리가 가기 위해서 목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 뭘 하고 싶은 내용들도 잘 녹여 쓰면서 아주 창의적으로 그죠? 작성이 가능한 항목이 4번이에요. 4번 같은 경우는 또 도전 정신과 발전 그 가능성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번까지 완성을 하면 나름대로 이제 그 한 대학 개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자기소개 점검하다 보면 그 신분이나 학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선 독서 토론 논술반 이렇게 동아리 명이 진선 학교 이름이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생각 없이 진선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는 하면서 2번부터 쓸 수 있겠죠. 그런 경우 학교 노출하면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의 학생부를 봤을 때 학교 이름이 들어간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 대회도 있어요. 발표 대회도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주의하게 해주시고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허한 내용을 계속 1번에 쓰려고 그래요. 근데 1번 항목에는 심층적으로 확장된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허라는 말 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쓰면 되지 꼭 특허란 말은 안 써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쓸 수 있게 아이들한테 그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이야 물론 교회 활동도 포함이 되지만 교회 수상 같은 거는 또 기록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좀 잘 살펴보아서 그 8월 30일까지니까 수정 보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독서 봉사활동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3학년 때 독서활동을 해야 돼. 3학년 때 몇 권 읽어야 돼. 그런데 사실은 각 교과목별로 1권, 2권 보통 읽고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으로 강조할 수 있으니까 3권에서 5권 읽으면 한 15권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내용을 해서 이제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한 학기 성적 2학년 한 학기 성적은 맞먹잖아요. 1, 2학기 성적과 그 정도 중요하듯이 3학년 1학기 교과는 현재 성적입니다. 그죠? 현재 성적으로 굉장히 그 1학년 때보다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작년에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예과 합격한 학생을 보면 1.3등급은 1학년 때 그 1.0이었다가 중간에 조금 떨어지고 1.48인 친구는 1학년 때 2등급 때 나가다가 2학년 때부터 쭉 올라가 3학년 때 1.0 찍은 학생이 있는데 합격은 1.48인 학생 3학년 때 1.0 찍은 학생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 성적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비교과 활동도 3학년 1학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그다음에 봉사 활동도 조금 열심히 해서 내가 사실은 다른 뭐 예를 들면 전자전기를 가려고 하다가 뭐 보건의료 쪽으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 보건의료 관련 봉사활동을 좀 하면 녹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서활동, 봉사활동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학기 시점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여기 진선여고도 그랬는데 그 1학기 시점을 놓치고 아이들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독서활동을. 다 기록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1학기 시점이 8월 15일 전후인데 8월 15일 전에 한 활동이 기록되는 거예요. 봉사활동하고 독서활동은 잘 그 주의 있게 학교 그 일정표, 1학기가 어느 시점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봉사활동도 하면서 개학 시점이 다가오면
수시 지원 대학을 어느 정도 정했으니까 그 대학별 전형 요소를 확인해야 되겠죠. 아까 오정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잘 확인을 해서 교사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요즘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들 잘 점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교사님, 담임선생님께 의뢰를 요청해놔야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2학기 개학을 하게 돼요. 8월 한 16일 이때 개학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끼리 바쁘셔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도 이제 계속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십니다. 조금 있으면 수능 원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쁜 시기에 수능 원서 작성할 쯤 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완성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는 학생부를 아이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요거는 집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네 개혁해가지고 선생님께서 학생부를 나눠주면 정말 꼼꼼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전에 제가 9월 2일 날 그 학생부를 잘 됐다고 가지고 그 7시 반에 저녁에 저랑 상담을 온 친구가 있었는데 연간 프로그램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쭉 넘기다 보니까 봉사활동에 나는 이러이러한 요양원에서 이러이러한 그 봉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봉사심을 키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학생의 멘트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제출한 것을 담임선생님이 바빠가지고 안 고친 거예요. 선생님 멘트를 고쳐야 되는데 이 학생이 전교 1등입니다. 의대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 학생부가 조금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를 안 해줄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9시 반쯤에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아서 그럼 언제까지 마감이냐 했더니 9월 6일. 9월 2일 날 금요일 저녁에 만나는데 화요일 날 9월 6일 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주말에 뭘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주말에 고치기도 하고 독서활동 하나 더 했죠. 독서활동 하나 더 해가지고 의대에 합격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학생부를 나누어주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쪽으로 쓴 것도 있고요. 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물리 이런 쪽인데 잘못 기재가 된 것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아이들이 챙겨야 됩니다. 그런 것 그래서 이게 8월 아마 수능 작성, 원서 작성 26일경이 될 텐데 그 점에서 나눠주면 잘 확인을 하거라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원서 작성 시 우리가 그동안에 갈등했던 선택 과목을 잘 xác정을 해서 이제 수능 원서 잘 작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평을 보면 이제 9월 모평은 참고입니다. 6월 모평이 가장 기준점이고 9월 모평을 참고로 해서 수신 지원 대학을 확정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수능 접수일이 달라요. 또 자기소개서 접수일도 다릅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경우에 썼냐면 저랑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에요. 입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제 재수를 했는데 그때 연세대 마감이 토요일 날이었었거든요. 9월 10일인가? 토요일에 했었는데 월요일까지 토요일 날 접수 안 주고 안 하고 월요일까지 좀 했다가 원서를 못 넣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 접수일이라고 자기소개서 작성 접수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상품 말씀드렸듯이 진단 컨설팅 1회 6개 대학 수시 지원하는 컨설팅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다 완성해가지고 와서 점검하는 그런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심층 자소서 컨설팅인데 1대1로 노트북 들고 와서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아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오늘 또 신청하시면 10% DC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벌써 그 선점한 분들이 많아서 희망 날짜 하실 분 같으면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많은 인원수가 몰려있었는데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동안의 끝판왕 자기소개서로 스카이 가죠. 이런 이제 블로그에 동남아 블로그의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10개명이라는 또 블로그 내용도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